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핵 잠수함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최신 핵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초도함 건조에는 87개월, 즉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후 모듈식 건조 방식을 도입하며 72개월로 단축했지만 여전히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하루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역사는 무려 3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며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김영삼 대통령은 극비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고 1994년 국방부는 480억 원의 비밀 예산을 편성해 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달했습니다. 원자력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설계에 착수했고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9척을 2008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전면 백지화됩니다. 2003년 6월 2일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죠. 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승인했고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는 암호명이 붙었습니다. 척당 건조비 1조 2천억 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해군 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목표는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 부재,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과 언론 보도가 겹치면서 사업은 다시 중단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020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고 핵연료인 전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죠.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30년 가까이 반대해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는 일명 보일러 프로젝트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는 핵잠수함 설계 및 운영 시뮬레이션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비밀 연구였죠. 한화오션 관계자는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설계 건조해 성공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한화오션은 마덱스 전시회에서 핵추진 선형을 가진 최초급으로 추정되는 미래형 잠수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자신감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스마트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소규모 전력 생산 및 해수 담수화를 목적으로 스마트를 개발해왔습니다. 일체형 가압경수로형인 스마트는 원자로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들을 단일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배치하는 일체형 원자로 개념을 채택했죠. 이로써 대형 배관 파단 사고를 근원적으로 배제하여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2년 스마트는 세계 최초로 일체형 원자로에 대한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완전 피동 안전계통을 도입해 사고 후 72시간 동안 운전원 개입이나 전력의 도움 없이 안전계통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2015년 9월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건설 전 설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는
스마트 기술의 실용성과 국제적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핵 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 기술의 핵심은 이미 확보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1980년대 독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 초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 파견된 150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1200톤급 이09급 잠수함 기술을 배웠습니다. 당시 정한국 의원은 시속 200km로 달리는 아우토반보다 킬 조선소에서 처음 본 복잡한 잠수함 구조가 몇 배는 더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99년 한국이 자체 건조한 이천함은 환태평양 군사훈련에서 12,000톤급 미국 퇴역 순양함을 중어뢰 한 발로 격침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이후 한국은 1,800톤급 214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고 2021년에는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세계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처음으로 SLBM을 탑재했죠. 정한국 의원은 1990년 초반 독일에는 동남아, 남미 여러 국가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잠수함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그중 잠수함 독자 설계 건조를 달성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년 전부터 국내 조선업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2025년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오션은 국방과학연구소, 조선소 직원, 해군 등 80명으로 구성된 문무대왕 연구소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핵 잠수함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기술, 한화오션, 원전 시스템 개발 등이 참여하는 반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부유식 해양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는 표준 설계 및 인허가로 2032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반대해온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한은 SLBM을 개발했고 핵 잠수함 건조 현장까지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를 제시한 상태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하루 만에 화답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극비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는 영국이나 호주에도 주지 않은 핵심 기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 협정을 맺고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핵연료 공급 및 기본 설계 외에 원자로 핵심 기술이나 추진 기술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모델로 가장 유력한 것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입니다. 5,400톤급으로 한국이 목표로 하는 5,000에서 6,000톤급과 유사한 체급이죠. 프랑스는 1998년 바라쿠다 프로젝트 팀을 편성했고 2002년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3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가 2007년 강제 절단을 시작했죠. 그리고 2019년 7월 드디어 첫 번째 함인 쉬프랑함이 진수됐습니다. 사업단 출범에서 진수까지 무려 21년이 걸린 것입니다. 프랑스도 1863년부터 시작된 풍부한 잠수함 건조 운용 경험과 미국의 버금가는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고 미국 측에서 핵잠수함 연료를 확보하면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해 2030년대 중후반에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 건조가 합당하다며 원자로 집합체 완성 기술과 변동 전환 장치 기술 등 핵 잠수함 건조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핵 잠수함 건조에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KF-21 전투기 사업을 넘어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군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을 척당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3조 6천억 원, 영국 아스튜트급은 2조 원, 프랑스 바라쿠다급은 1조 6천억 원 가량입니다. 안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큰 난관이 없는 상황이며 관련 기술 실증을 빠르게 추진한다면 5년 이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4척 이상 확보하면 북한 핵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가 확보됩니다. 한화오션은 10년 안에 미국에서 매년 2척에서 3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생산한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는 야심찬 목표이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협정 제11조는 농축 재처리 등 핵물질 형상 변경은 양자 간 수행하는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하고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오직 20% 미만인 경우만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루비급 원자력 잠수함처럼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벗어나면서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핵연료로 우라늄 U-235를 40%에서 90%가량 농축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미는 곧 실무협상 채널을 구성해 건조할 조선소, 핵연료 공급,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닿아 있었죠. 하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선 건조 위주로 핵잠수함 건조 설비가 전무합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대부분 지상 조립 방식으로 건조되며 원자로 통합이 요구되는 특수선 건조는 고난도의 용접 및 정밀 조립 기술이 필요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해군에 인도될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기술 역량, 인력, 시설 측면에서 상당한 미흡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산화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상 간 논의에서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팩트시트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도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국내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압도적인 잠항 시간과 기동력, 은밀성을 확보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지만 핵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도 면에서도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의 2배 이상 빠릅니다. 작전 반경도 훨씬 넓어져 한반도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의 SLBM과 핵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전력이 되는 것이죠. 에릭 프렌치 뉴욕 주립대 교수는 한국이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이 하루 만에 핵잠수함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3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한 소형 모듈 원자로 스마트, 독일에서 시작해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건조국이 되기까지의 여정, 한화오션의 비밀 보일러 프로젝트,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150명의 기술자들이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쌓아올린 땀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초도함 건조에 7년을 걸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하루 만에 준비했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 승인 후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 완료를 발표했다는 의미이며 그 이면에는 30년 이상의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30년대 중후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대한해협을 가르는 그날까지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30년의 인내,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쌓아올린 역량,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외교적 성과가 만들어낸 이 하루의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만든 필연이었던 것이죠.